이미지 03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03은 왼쪽에 있는 로즈마리 이미지입니다. 지시사항을 볼게요. 아웃라인 작업 후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배경 제거 작업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정화 크리스탈라이즈 필터 적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필터, 크리스탈라이즈 필터, 불규칙한 다각형의 모양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하단에는 제법 필터가 강하게 들어갔고요. 상단으로 갈수록 필터가 약해지면서 원본이 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배경 제거해야 되니까 캔버스 따로 열어줄게요. 따로 열어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이 로즈마리를 가져갈 거예요. 우선 크롭 기능을 사용을 해서 영역을 좀 줄여준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좀 편하죠. 여기서는 CC 버전이신 분들은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해주시는 게 가장 간편하고요. CS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정교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펜 툴 기능을 좀 사용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깔끔하게 로즈마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로 해 두시고 이제 외곽을 아웃라인을 짜주시면 되고, 아니면 펜 툴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각형 올가미 툴이나 자석 올가미 툴을 사용을 해주세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 사용을 해서 자, 필요한 부분으로 가서 클릭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선택된 영역을 잘 보는 거예요. 제대로 선택이 되셨는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컨트롤 키 드래그. 자, 크기 조절하고요.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필요 없어 보이는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할게요. 자, 그 다음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고요. 자, 필터 픽셀레이트 크리스탈라이즈 필터입니다. 여기서 셀 사이즈 중요하죠. 눈대중으로 16, 15, 16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적용했고요. 16, 셀 사이즈 16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 두면 완성 도면이랑 다르죠? 어디가 다른가요? 아래쪽에는 이제 필터가 많이 들어갔지만 상단으로 갈수록 필터가 약해지면서 원본이랑 살짝 겹칩니다. 자, 이 부분이요. 레이어 창으로 가보시면 이미지 03 우리가 방금 적용한 크리스탈라이즈 이름 나오죠. 요 위에 스마트 필터 생성된 거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얀색 썸네일 클릭하시고요. 하얀색은 무슨 뜻이죠?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필터가 전체 영역에 다 보인다 이 뜻이에요. 숨긴다. 숨기려면 검정색으로 특정 부분을 숨겨주면 됩니다.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자, 브러쉬 선택하시고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시고 여기서 오퍼시티 100%로 해두시면 브러쉬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좀 약하게 살짝 넣기 위해서 오퍼시티를 한 50 정도로 줄여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우리가 필터를 숨기고 싶은 그 영역에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숨겨주는 거예요. 위에는 좀 더 숨길게요.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시고
자, 원본도 보이면서 필터도 살짝 겹쳐져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라데이션 툴을 사용을 하셔서 여기 그라데이션으로 상단 영역의 필터가 보이지 않아야 하니까 밑에서 위로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브러쉬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클릭 하면서 만약에 너무 많이 지워서 필터가 아예 이렇게 다 없어진 경우라면 반대로 흰색으로 변경을 해서 또 필터가 살짝 보이게 이렇게 또 해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이미지 03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04. 이미지 04는 송이버섯인가요? 버섯인데 색상이 다 다릅니다. 우선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경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04를 가져와서요. 버섯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 좋고요. 아니면 킥 셀렉션 툴 사용을 하셔서 자,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림자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선택 영역 작업하실 때 중요한 거 있죠? Shift는 추가, Alt는 제거. 자, 이렇게 해서 킥 셀렉션 툴로 배경을 제거했고요. 컨트롤 키로 드래그 했습니다. 컨트롤 T 위치를 잡고 크기도 조절하고 이제는 색상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미지는 하나죠. 이미지는 하나인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버섯의 색상이 각각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미지를 아까 마늘 자르듯이 마늘을 3등분 하듯이 이것도 각각 하나씩 다 따로 레이어를 생성해서 만드셔도 되지만 그러면 너무 좀 일이 많잖아요. 복잡하고. 이럴 경우에는 선택 영역으로 뭐 라쏘 툴, 뭐 다각형, 올가미 툴 뭐 상관없습니다. 라쏘 툴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영역 잡아주셔야 돼요. 차이점은 그거죠. 라쏘 툴은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아야 하는 거. 그리고 다각형 올가미 툴, 폴리건 라쏘 툴은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잡아야 되는 거. 차이점은 이겁니다. 어쨌든 라쏘 툴을 사용을 해서 첫 번째 버섯부터 선택 영역으로 잡아줍니다. 레이어는 하나예요. 이미지 04. 이미지 04 레이어 하나에 다 처리를 할 겁니다. 색상이 정확히 색상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생각나는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울산 고래축제 도면 할 때 그 가운데 흑등고래 작업을 할 때 색상 변경하는 법 알려드렸어요. 그때는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컬러 오버레이의 색상을 지정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그때는 이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오브젝트가 하나였어요. 하나의 영역 전체의 색상을 넣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컬러 오버레이를 해주시면 하나가 아니라 선택 영역에만 집중적으로 색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컬러 오버레이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선 정경색에 지시사항에 있는 색상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C59, M10, Y29, K0. 자, 요게 요 첫 번째 하늘 색상이네요. 색상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상 변경하는 색상 조절, Hue and Saturation,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U였죠? 컨트롤 U 해주세요. 자, 아무런 반응이 없죠, 지금. 그런데 컬러라이즈에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가 입력한 색상으로 자동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죠? 컬러라이즈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OK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세 번째 버섯만 또 선택을 합니다. 전경색 변경하고요. 51, 81, 260 엔터. 다시 컨트롤 U. 자, 컬러라이즈에 체크. 자, 색상 변경됐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네 번째 버섯. 여기도 색상 전경색 변경합니다. 40, 27, 76, 컨트롤 U, 컬러라이즈 체크, 색상 변경 확인, 오케이. 컨트롤 D로 선택 영역 해제해 주시고요. 여기서 작업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버섯 그림자 부분을 보세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없어지죠? 자, 이미지 공사 레이어 클릭하고요. 마스크 추가합니다. 그 다음 그라데이션으로 아래쪽을 점점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색상 상단 옵션 바 색상 보시면 흰색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검정색이죠. 아래로 갈수록 검정색이 돼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미지 공사도 완성을 했습니다. 가지시사항 5번입니다. 일러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5번의 꽃잎을 만들어 주시고 그림자 적용, 아래쪽 텍스트 글자 K100, 꽃잎의 자세한 색상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드 세로, 가로, 그리드 뽑아서 중심 만들고요. 원을 사용해서 꽃잎을 만들어요. 바깥쪽에 큰 꽃잎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요 색상이요. 그러니까 여기 183491 요 색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스트로크 없음, 필 컬러가 C18 M3491 제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 회전을 해줄 거예요. 회전하기 전에 모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회전해 볼까요? 자, 꽃잎이 2, 4, 6, 8, 12개예요. 12개. 로테이트 툴. 중심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드로 만든 중심 있죠? 알트 클릭. 360 나누기 12. 프리뷰. 카피 해보니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통통하게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로테이트 30 맞고, 자, 카피해 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 컨트롤 DD 해서 이렇게 꽃잎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해주시고요. 자, 바깥쪽에 하나 더 꽃잎이 약간 큰 꽃잎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스트로크로 해줄 거예요. 여기 C11, C11, M15, Y75, 제로입니다. 스트로크 넣어서 스트로크에 얼라인 스트로크 기준선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스트로크가 들어가게끔 선택을 하시고 이제 두께를 넣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익스펜드 한번 시켜주고요. 익스펜드. 자, 여기 짙은 주황색죠? 주황색 꽃잎 이것부터 또 만들게요. 또 원을 사용을 해서 여기 필 컬러가 여기 있습니다. C12, 61, 97 이렇게 해서 얇은 원을 하나 만들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간격 보시고 조금 더 위로 올릴게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조금 더 얇게 조정을 해서 일단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Alt키, 여기가 중심입니다. 클릭, 자, 앵글 30 똑같죠? 카피, 컨트롤 DD, DD, DD. 너무 얇은 것 같아요. 다시. 이 중심을 좀 아래로 더 내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카피. 됐습니다. 이거는 또 합쳐주죠. 패스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 선택을 해서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를 이렇게 해두고 이제 안쪽에 중앙 부분에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중앙 부분은 자, 여기 짙은 주황색 있죠? 큰 거, 작은 것 중에서도 큰 부분에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색상은 요게 되겠네요. C27, 74, Y100입니다. 원을 사용할 거고요.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폭보다 여기 바깥에 주황색 있죠? 이 주황색 폭보다 약간 좁게, 약간만 좁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회전 15 카피 컨트롤 DD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작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시 로테이트 15도 카피. 이제 좀 마음에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뭐 거의 끝이에요. 요거까지 만들었으면. 얘도요. 이렇게 다 합쳐요. 다 선택을 해서 합치기 합쳐주시고, 이 중앙 부분도 이제 비어 있는 게 싫으니까 원 하나 만들어서 또 이 원이랑 이거 선택해서 그냥 이렇게 합칩니다. 합치고 자, 안에 작은 거 만들어 볼게요. 작은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크기 줄여주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하나 복제가 됐습니다. 복제가 된 오브젝트 색상이 요 색상이에요. C18 3491 색상 변경하고 크기 줄입니다. 됐죠? 다음 다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색상 변경하고 중앙 부분은 요 색상이네요. C11 15 75 다음 또 크기 줄이고 조금 더 줄일게요. 전체적인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중앙 부분을 조금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하기 전에 여기에 흰색 있죠? 흰색 테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오브젝트 꽃잎 요거 짙은 주황색 선택하시고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를 화이트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화이트로 지정하시고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께를 지정을 해주시면 완성이죠. 자, 5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만 더 크기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중앙 부분을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자, 됐습니다. 그럼 꽃잎 완성이에요. 꽃잎 어렵지 않죠? 로테이트 툴을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텍스트 해서 가져갈게요. 그림자와 텍스트의 요 하얀색 스트로크 있죠? 이거는 포토샵에서 해줄 거거든요. 자, 민들레 국수집. 이거는 폰트가 바탕체 같거든요. 지금 컨트롤 T 해보면 명조라고 되어 있는데 명조도 괜찮을 것 같지만 바탕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바탕 디움으로 넣었는데 뭐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조금 더 볼드하게 해주기 위해서 스트로크에도 색상을 넣었고요. 자, 두께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는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남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우선 했고요. 이제 하나씩 효과를 넣어 볼게요. 민들레 국수집 스트로크 하얀색
다음에 포지션 아웃사이드 사이즈 바깥쪽으로 9 정도 넣었어요. 됐습니다. 이제 꽃잎 부분에 그림자 레이어 더블 클릭 드랍 섀도우 해주시고요. 굉장히 진해요. 그죠?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확 올려볼게요. 아직 티 안 나죠? 사이즈 올려볼까요? 사이즈 스프레드 점점 드러납니다. 제법 괜찮죠? 됐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할게요. 자, 이제 남은 작업은 여기 타이틀이랑 여기 작은 텍스트입니다. 이 부분도 일러스트로 해야겠죠? 살아있는 면발의 맛 타이틀 작업입니다. 지시사항 보시면 글자 K100이라고 되어 있죠? 검정색이고요. 그림자 효과는 포토샵에서 하면 됩니다. 텍스트의 획을 보시면 규칙성이 있어요. 둥글둥글하고 위에서 아래로 점점 가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자음, 반복되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획 자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서 등록을 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기존에 있는 브러쉬를 변형을 해서 등록을 하는 과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전에 딸기 축제 할 때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테이퍼드 라운드 브러쉬. 이 테이퍼드 라운드 브러쉬의 특징이 위에서 아래로 점점 가늘어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브러쉬 패널 열어서요. 아티스틱 잉크에 가보시면 잉크 테이퍼드 스트로크 라운드 샤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라운드 선택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짧게 그어 보겠습니다. 자, 요런 브러쉬예요.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죠? 두께를 좀 올려 볼게요. 자,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느낌은 비슷하죠?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수정을 해 주셔도 되지만 애초에 이 테이퍼드 라운드 브러쉬를 수정을 해서 세로 브러쉬에 등록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이 브러쉬를 확장을 해 주시고요. 변형을 좀 하는 거죠. 직접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부터요. 여기에 좀 각이 진 부분을 아예 둥글게 깎아버릴 겁니다. 이걸로 둥글게 처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아예 지워버리고요. 둥글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얘도 그냥 날려버릴게요. 날려버리고 얘를 애초에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버리면 좋겠죠. 반대쪽도 필요 없는 이런 포인트 수정을 해서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둥글게 했어요. 다음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걸리적거립니다. 이렇게 깎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필요 없는 걸 조금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법 둥글둥글한
느낌이 듭니다. 자, 얘를 이제 브러쉬 패널에 등록을 해주시는 거죠. 자, 드래그 합니다. 패널 안쪽으로. 다음 아트 브러쉬로 등록을 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또 오케이 해주시고요. 또 수정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시옷 한번 살짝 만들어 볼까요? 브러쉬. 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느낌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수정은 이런 위드 툴 있죠? 위드 툴을 사용을 해서 이 끝부분을 뾰족하게 좀 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조금씩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대로 해서. 그리드 위에다가 올려서 만들어 볼게요. 완성 도면을 같이 볼까요? 위치가 요쯤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 정도. 사실 엄청 작아요. 전체적인 뷰를 보시면 타이틀 부분이 크지 않아요. 겹치는 자음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자음이. 자, 브러쉬 선택해서 살부터 해볼게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 다음에 위드툴 사용을 해서 다시 조금 수정을 더 해주시는 거죠. 끝은 좀 더 뾰족하게, 이 정도 느낌 괜찮죠?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자, 이런 리을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시켜주시고요. 확장을 시켜주시고 블랍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또 채워주셔도 되거든요.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이를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여기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확장을 시켜주시고 또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주시고 이제 포토샵 가서 그림자와 스트로크 설정하면 되고요. 요 아래쪽에 것도 같이 해볼게요. 여기 라인은 포토샵에서 하고요. 텍스트 부분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타입 툴 클릭하고 폰트 확인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T, 미리어드 프로인데 괜찮습니다. 미리어드 프로로 하고 세미 볼드로 약간 볼드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여기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은 툴박스에서 폴리건 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폴리건 툴 사용을 할 때 우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Shift 눌러서 정삼각형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폴리건 툴을 일단 Shift 사용을 해서 원래 이렇게 있었죠? Shift 눌러서 정비율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준 상태에서 여기 조절점 보시면 다이아몬드 조절점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조절점에 마우스를 딱 대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뜨죠. 조절점을 위로 올리면 자 이렇게 사이드 3이 되면서 삼각형이 되고요. 자 이렇게 조절점을 내려주면 사이드가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 방법은 CC 버전에서도 아마 최신 버전에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3 버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자, 크기 조절하고요. 어차피 크기 조절, 전체적인 크기 조절은 포토샵에서 또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간격, 비율 이런 것만 따져주도록 할게요. 쫄깃쫄깃 크기 조절하고 폰트가 다릅니다. 다시 컨트롤 D 맑은 고딕 한번 넣어볼게요. 맑은 고딕 볼드로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삼각형이랑 텍스트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정렬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에 수평 정렬이 되도록 하나 해주시고, 하나 복제를 합니다. 복제해 주고요. 텍스트 변경하겠습니다. 엔터, 다시 엔터, 엔터 하시면서 텍스트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요 타이틀이랑 요 아래쪽 텍스트 가져가서 배치 한번 해볼게요. 일러스트에서 만든 오브젝트를 다 포토샵에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수정을 해볼게요. 타이틀부터 레이어 더블 클릭, 스트록 체크, 컬러 화이트고요. 사이즈 조절을 합니다. 11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 드랍 섀도우, 그림자 방향이 오른쪽 아래로 가 있습니다. 자, 멀티플라이 오퍼시티 조절해주고, 그림자 안 보이죠? 아직 앵글값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디스턴스 조절해서 그림자 보이게 한 다음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다음 사이즈와 스프레드 조절을 합니다. 오퍼시티 100으로 했어요. 오퍼시티 100으로 해서 좀 강하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 오케이. 자, 여기는 끝났고 이제 아래쪽 라인부터 그려볼게요. 툴박스에서 라인 2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필 컬러는 없음으로 스트롱만 넣어주세요. 자, 우선 8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ift 눌러서 직선으로 그려주시고요. 8보다 6, 7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7로 했어요. 자, 복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아래로 내려줄 때 Alt, Shift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다시 배치를 해볼게요. 스트록 설정해야 합니다. 더블 클릭, 스트록 체크하고 컬러 화이트, 포지션 아웃사이드, 사이즈는 8로 한번 해볼까요?
8, 7까지 6, 5, 5로 했습니다. 5나 6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케이. 그림자 없죠? 자, 오케이. 아래쪽 텍스트 보겠습니다. 쫄깃쫄깃 칼국수. 조금 더 작게 줄일게요. 줄이고 다시 배치. 엔터. 자, 여기는 텍스트 뒤로 약간 하얗게 이렇게 배경이 있는 거 보이죠? 조금 다르죠? 다른 부분이랑.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시사항에 있는지 볼게요. 자, 지시사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전체적인 모양이 네모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요. 자, 흰 배경으로 할게요. 텍스트 뒤로 배치를 해야 하니까 자, 여기 아래로 내려주고요. 막기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막기 툴을 사용을 해서 패더 값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패더 10 정도 넣어 볼게요.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툴박스 보시면 배경색이 흰색이죠? 컨트롤 딜리트입니다. 선택 영역 해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패더 값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퍼시티를 확 줄여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패더 값 10도 괜찮거든요. 2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테스트 삼아서 패더 값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20으로 해서 사각형 만들고 컨트롤 딜리트 오퍼시티 확 줄이고 자, 어때요? 자, 요게 패더 20이고요. 요건 패더 10입니다. 요게 더 괜찮네요. 패더 10이 더 괜찮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습니다. 오퍼시티를 40, 50이나 45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이 다 됐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지시사항에서 빠진 거 없는지 도면 보면서 비교하시고요. 배치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패턴을 좀 더 크게 해볼게요. 패턴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패턴을 좀 크게 해볼게요. 마지막에는 그리드 제거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망점 패턴도 조금 더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 도면 14 살아있는 면발의 맛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Cause baby, love